미국 무대 한가운데에서 충격적인 스포츠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터무니없는 몰락의 전 과정을 가장 깊은 분노로 지켜본 인물은 바로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였습니다. 시카고 파이어의 붉은 유니폼을 입고 막 미국 무대에 입성한 이 세계 최정상 스트라이커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슈퍼스타가 터무니없고 엉망진창인 전술 시스템에 갇혀 허무하게 탈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십시오. 월드컵 무대를 마치고 복귀한 손흥민은 미국 무대에서 그야말로 폭풍 같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공식 경기 4경기 연속골, 올스타전까지 포함하면 무려 5경기 연속골이었습니다. 5경기에서 6골이라는 가공할 만한 득점력. 그것은 북미 대륙의 그 어떤 수비진이라도 공포에 떨게 만드는 박스 안의 괴물이자 절대적인 킬러의 면모였습니다. 당시 전 세계 축구계는 리그스컵 우승 트로피가 이미 손흥민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줄줄이 조기에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가 일찌감치 무너졌습니다. 토마스 툴러의 밴쿠버 화이트캡스도 씁쓸하게 짐을 쌌습니다. 앙투안 그리즈만의 올랜도 시티마저 조기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가장 거대한 장애물들이 저절로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막히게도 손흥민의 우승 도전을 가로막은 것은 강력한 상대가 아니라 바로 벤치에 서 있던 수장 산토스 감독이었습니다. 레반도프스키의 전문적인 시선에서 볼 때 리그스컵의 혹독한 규정은 절대적인 냉혹함을 요구했습니다. 18개 메이저리그 사커 팀들이 단 4장의 8강 티켓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곧 정규 시간 90분 안에 상대를 깔끔하게 제압하고 승점 3점을 챙겨야만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산토스 감독은 LAFC의 여정을 아마추어 수준의 비겁한 계산으로 가득 찬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치바스와의 첫 경기에서 무조건 이기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산토스 감독은 결국 승부차기 끝에 간신히 승점이 점을 챙기는데 그쳤습니다. 톨루카와의 경기에서도 극적으로 승리하기는 했지만 경기력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굴욕은 최약체로 꼽히던 케레타로와의 맞대결에서 벌어졌습니다.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상대를 무너뜨려야 마땅했지만 산토스 감독의 팀은 또다시 승부차기로 끌려갔습니다. 간신히 승점 2점을 보태며 총 승점 7점으로 3위에 턱걸이했을 뿐이었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산토스 감독의 이러한 경기 운영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짓지 못하고 다른 팀의 결과에 운명을 내맡겼던 국제축구 역사의 참담한 실패들을 떠올리게 만든다고 분석했습니다. 케레타로전 이후 기자회견에서 보인 산토스 감독의 태도는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 공식 홈페이지는 부안가가 리그스컵 통산 15번째 골을 터뜨리며 팀을 벼랑 끝에서 구해내 승부차기로 이끌었다고 전했습니다. 승부차기에서 손흥민은 골키퍼를 완전히 속여넘기는 침착하고 냉정한 킥을 성공시키며 5명의 키커 모두 제 몫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 산토스 감독은 일단 오늘 밤 상위 4위 안에 들어갔으니 할 일의 일부는 끝냈다면서 다음날 클럽 아메리카와 크루스 아술의 팬이 되어 그들을 응원하겠다는 황당한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손흥민을 보유한 팀의 감독이 정규 시간 안에 멕시코 팀들이 오스틴과 시카고 파이어를 잡아주기만을 기도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스스로 승리를 쟁취해온 스트라이커 레반도프스키의 눈에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무능함이었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LAFC 코칭 스태프가 저지른 치명적인 전술적 오류를 4가지로 명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첫 번째 치명타는 맹목적인 실험과 공격 구조의 파괴였습니다. 손흥민이 연속골 행진을 이어갈 당시 LAFC는 샤펠과 세구라의 왕성한 기동력을 바탕으로 경기당 최소 3골을 몰아치며 상대를 초토화했습니다. 두 선수는 오프 더블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분산시켜 손흥민에게 완벽한 침투 공간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산토스 감독은 대회에 들어서자마자 검증된 조합을 벌이고 마르티네스와 틸먼을 기용하는 엉터리 전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폭발적이던 공격력은 마비되었고 팀 득점은 경기당 1골 수준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두 번째 치명타는 팀 내부의 이기심과 에이스의 고립이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인 레반도프스키가 보기에 마르티네스는 여러 경기 동안 손흥민의 완벽한 침투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외면했습니다. 탈락 위기에 몰린 케레타로전 막판이 되어서야 비로소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마르티네스가 공을 잡고 틸먼이 수비수 2명을 끌고 들어가자 손흥민이 빈 공간으로 파고들었고 그제서야 패스가 연결되었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이런 정석적인 패턴 플레이를 진작에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라커룸 장악 실패로 방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세 번째 치명타는 승부차기 승점에 대한 안일한 착각이었습니다. 정규 시간 승리를 노리지 않고 승부차기 승점 2점에 만족하는 수동적인 태도는 단기 토너먼트에서 자멸을 부르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약팀을 상대로 승점 3점을 완벽히 가져오지 못한 대가는 결국 뼈아픈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 치명타는 시카고 파이어의 발끝에서 터진 결정타였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운명이 갈리는 두 경기를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클럽 아메리카가 선제골을 넣었지만 오스틴이 세컨드볼을 밀어넣으며 1대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정규 시간이 무승부로 끝나며 양팀이 승점을 확보하자 LAFC는 즉시 5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수는 레반도프스키의 소속팀 시카고 파이어의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후반 67분 시카고의 패스가 상대 수비수의 발을 맞고 굴절되며 완벽한 찬스로 이어졌고 그대로 결승골이 터졌습니다. 시카고 파이어가 1대0 승리를 거두며 조위 위로 올라섰고 승부차기에서 승리한 오스틴이 승점 9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콜럼버스가 3위 레알 솔트레이크가 4위를 기록하면서 손흥민의 LAFC는 최종 5위로 쓸쓸하게 탈락을 확정지었습니다. 숨겨진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손흥민의 클래스는 여전히 독보적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고 승부차기에서도 완벽한 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라는 슈퍼카의 엔진에 녹슨 차체를 얹어놓은 산토스 감독의 전술은 결국 비극을 낳고 말았습니다. 현재 전 세계 축구 커뮤니티는 산토스 감독을 향한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대포를 쥐어주었더니 호두나 깨고 있었다는 조롱과 함께 당장 감독을 경질하라는 팬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축구는 냉혹합니다. 한 명의 걸출한 슈퍼스타도 무능하고 비겁한 시스템 전체를 홀로 구해낼 수는 없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트로피는 너무나 허탈하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손흥민이 겪어야 했던 이 가혹한 비극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깊이 있는 축구 분석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토스 감독의 전술적 실패와 경질 여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번 리그스컵 탈락은 단순한 하나의 대회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월드클래스 공격수의 전성기를 무책임하게 낭비한 구단과 코칭 스태프를 향한 엄중한 경고장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선수가 경기장에서 보여준 투혼과 헌신은 결코 이런 초라한 성적표로 보상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지켜본 이번 비극은 미국 무대에 막 입성한 수많은 슈퍼스타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승리를 향한 절실함 대신 요행을 바라는 전술, 선수의 재능을 억누르는 답답한 경기 운영은 결국 팀 전체를 파멸로 이끌 뿐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택은 LAFC 수뇌부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산토스 감독 체제를 이대로 유지하며 다가올 정규 시즌마저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뼈를 깎는 결단으로 즉각적인 감독 교체를 단행해 팀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손흥민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를 올리는 감독이 아니라 에이스의 날개를 펼쳐줄 수 있는 진짜 지도자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깊이 있는 전술 분석과 비하인드 스토리가 흥미로우셨다면 채널의 다음 독점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산토스 감독의 즉각 경질이 LAFC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선수단 내부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뜨거운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